안녕하세요. 시화여관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철 원사입니다. 오늘은 극초음속탄에 대해서 그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자료 있는 곳으로 같이 옮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초음속탄을 이제 그 몇 개국이 개발을 했는데, 북한도 이에 대해서 그 시도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극소수에 국한되는데요. 이 극초음속탄을 개발한 곳이 미국 등 포함해서요. 자, 정리를 이제 해보시면서 저희 그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지문 등 다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IRBM, Hypersonic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이렇게 되고요. 어, 중장거리라고 해서 그 중거리보다 좀 긴 거를 얘기합니다. 장거리보다는 짧고요. 중장거리 Intermediate Range, 중거리는 미디엄을 쓰죠. Medium Range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ballistic missile 탄도탄이라고 해서 특정 그 궤도를 날아가서 그 적을 타격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 대기권을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힘을 이용을 해서 타격을 가하는데요. 자, 음속보다 이제 굉장히 빠른, 지금 현재 이 음속의 7, 8배 이상을 뜻하는데요. 극초음속.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아음속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음속은 아예 음속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한참. subsonic, 그리고 음속과 비슷한 음속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얕을 전자를 쓴 transonic, 자, 그 다음 음속, sonic, 초음속, supersonic, 그리고 극초음속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들어보시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North Korea test fired a new version of a hypersonic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toward the East Sea.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거리가 있고요.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그 다음에 장거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탄도탄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 성공을 보도한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평양시 교외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였다고 강조했는데요.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porting on the successful test launch stressed that the glide flight combat section, which is hypersonic, of the missile launched in the northeastern direction from a launch site in the suburbs of the city of Pyongyang, reached this velocity 12 times this sonic, 12 times the sound of the speed of sound.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속을 풀어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걸로는 마하라고 표현을 하죠. 음속의 12배는 개발자 이름을 따가지고 영문 발음으로는 Mach, M-A-C-H 이렇게 해서 reached Mach 12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활공은 이제 엔진을 끄고 미끄러지듯이 이제 비행을 하는 건데 글라이드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사기와 구분을 해서 발사장이 여기서 나왔죠? 장소, 런치 사이트, 자, 발사기 자체는 런처, 그리고 위에 핸드폰 거치하듯이 올려놓고 준비시키는 발사대는 런치 패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발사되어서 날아가는 물체는 일단은 프로젝타일을 쓰는데요. 그런데 우주에서 발사체라고 나오면 주로 로켓 엔진을 달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날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가 그런 식일 때는 런치 비클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이 교회는 도시의 외곽 지역을 뜻하죠. 그래서 suburb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도시 포함 어디든지 외곽을 전체적으로 나타낼 때 outskirt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전투부라는 말은 combat sec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은 저 전투부가 그 탄두입니다. 탄두. 그렇게 해서 warhead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부위를 뜻하는 거, warhead가 모르면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부위별로 기계라든가 그럴 때 부위별로 섹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speed와 velocity가 있죠. velocity는 이제 속도라고 해서 단순 속력, 스피드 플러스 그 위상 변화라고 하는 그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velocity. 자, 이렇게 해서 다탄두 전투부 이렇게 나오곤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섞여서 그냥 요거를 얘기를 구분 안 하면, 그냥 전투부를 일반적 탄두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warhead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처럼 세부적으로 나누면, 당연히, 탄두, warhead, 그 다음에 combat section,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차 정점 구도인 99.8km와 2차 정점 구도인 42.5km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And then it flew along the scheduled flight trajectory, reaching the peak altitude of 42.5 kilometers, the second peak altitude, and the first peak altitude of 99.8 kilometers. 1,500km 개선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it explained that the missile exactly impacted the targeted waters in the high seas along on the 1,500 kilometer limit line. 자, 여기서 이제 이 개선하고 여기선 한계를 뜻하는 의미거든요. 개선. 이렇게 해서 북한이 좀 개선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위 개선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지위 개통 내지는 지위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위를 할 수 있는 상하 수직 관계 계급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인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chain of command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위 개선 내지는 지위 개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위 개선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처벌 대상이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hain of command. 자, 여기서 이 개선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궤도라고 하면 두 개, 일단 크게 비행을 할 때 두 개죠. 우주에 나가면 주로 우리가 궤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자전을 하는 그런 궤도 있죠. 계속해서 원형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반복해서 비행했던 첫 위치로 자꾸 돌아오는 그런 반복적인 성격의 올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처럼 미사일이 궤도를 그리는 건 어떤 정해진 탄도에 따라서 쭉 날아가게 돼 있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일직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시 돌아온다라기보다는 그럴 때는 트래젝토리를 써요. 그래서 기본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우주에 나가도 궤도 우리가 말하는 이 오rbit이 아니라 탄도의 궤도를 뜻하는 그런 트래젝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수업에서 나온 표현으로는 육군의 궤도 장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궤도를 그게 방금 내렸던 비행에 관련된 궤도인지. 그런데 육군에서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이렇게 하면 무한 궤도라고 하는 바퀴에 감겨서 돌돌돌 계속 도는 그 궤도를 나타내는 Caterpillar track 내지는 Continuous track이라고 하는 그걸 단 장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tracked equipment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요.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공해는 어느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모두가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해 그래서 open sea 내지는 high sea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끔 이 인터내셔널 워터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 수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 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국제 수역. 자, 그리고 정확과 정밀을 구분해서 보시죠. 정확은 accurate, 그 precise는 정밀이라고 해서 정확은 한 번 쏴서 이 관역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그리고 정밀 precise는 반복했을 때 첫 번째 쏜 위치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를 측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확도가 제일 좋은 거는 이거겠고요. 정밀도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왼쪽 이거와 이게 그 간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밀도는 이거와 이거 엄밀히 따져서 기계로 측정하기 전에는 제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비슷한 걸로.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평가가 기만 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However, our armed forces threw weight behind the possibility that such evaluation is in North Korea's deceptive tactic. 속이는 거죠. 그렇게만 deception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적이 그 적을 속이기 위해서 물체로서 쏘아 올려지는 그런 기만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직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deceptive object 정도가 되겠는데 decoy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면서 적기를 이제 교란시키는 건데요. decoy, D-E-C-O-Y. 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mentioned that the North Korea's hypersonic missile is judged to be unable to demonstrate its performance within the Korean Peninsula, characterized by a short depth. 자, 이 종심이라는 게 세로 종자 또 깊을 심자, 그러니까 그 세로로 얼마나 깊숙이 이제 위치하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그래서 적진 후방 맨 끝 부분을 주로 나타내면서 종심 방어 내지는 종심 타격, 그래서 deep strike, deep defense 이런 식으로 쓰고요. 명사로는 방금 전에 제가 했었나요? in depth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게 굉장히 빨리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종심이 세로로 이렇게 길이가 얼마 안 되죠. 극초음속 미사일 굉장히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때리기는, 타격하기는 그렇게 조절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심, depth. 자, 오늘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